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래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가치, 지향, 주권국가를 모시기 위한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참으로 심란만란합니다. 정말 엄청난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이게 셰일 혁명에 의해서 이 현대 문명의 주도 국가인 미국이 당당해지니까 이 트럼프가 당선된 거거든요. 이 가치지향 애국 민중주의가 확 불붙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애국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전 나가서 그 사실 설명되지 않는 전쟁인데 아프간 전쟁은 설명이 돼요. 왜 그러면 알카에다를 아프간이 이제 그 근거지가 됐으니까 알카에다에. 이라크는 설명이 안 돼요, 잘. 그런데 가서 이제 죽고 다치고 이런 게 애국으로 이제 포장돼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 애국주의적인 사람들이 그 자기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국가 운영 자체가 국가 자체가 석유 강박에 걸려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잠시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세뇌탈출 진행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번역가 홍지수 선생이 이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을 번역을 해주셨죠. 피터 자이언의 책입니다. 이게 이제 본 제목은 The Absent Superpower, 그러니까 세계에서 초강대국 미국이 사라졌다, 출석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부제가 A World Without America예요. Shale Revolution and a World Without America. 그러니까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이게 좀 이 한글 제목이 원저자의 부제입니다. 원책에. 이 책은 굉장히 셰일 혁명을 잘 분석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쓰고 있는데 저는 그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책의 결론에 대해서는 갸우뚱해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셰일 혁명으로 미국은 해외 석유 자원에 의존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미국은 고립주의로 간다. 이제 세계 시스템은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이 알아서 운영해야 하는 세상이 온다. 뭐 그런 얘기예요, 결론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진실은 뭐냐? 셰일 혁명으로 페트로 강박이 사라졌다. 이제 가치지향 초강대국이 등장할 수 있다. 즉 미국이 가치지향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 가치지향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석유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망하니까 해외에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 공작하고 암살하고 매수하고 뇌물 주고 군사 침공하고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치명적 약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아주 그 앞뒤가 정확하게 그 순정하게 그 일관성이 있는 그런 가치 지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셰일 혁명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미국 없는 세계가 온 게 아니라 뭐냐면은 페트로 강박이 없는 세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a world without America가 아니라 a world without obsession, without the obsession. obsession이 이제 강박인데 여기서는 페트로 강박을 가리킵니다. 제 말은. 그래서 the absent superpower, 그러니까 슈퍼파워, 초강대국 미국이 출석 안 했다. 결석인 상태가 된다. 이게 아니라 the value superpower가 등장하는 거예요. value superpower. 그러니까 가치지향 초강대국.
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2016년에 트럼프가 이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주 안 보이는 저변의 흐름이. 이건 뭐냐. 결국 셰일 혁명으로 이 보스 흐름, 미국에서는 이게 마가라고 불리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또 유럽에서는 메가가 돼요. Make Europe Great Again. 그럼 유럽은 뭐 석유 안 나는데 왜 유럽은 강박에 안 시달려? 당연히 안 시달리죠. 미국이 공정시장가로 석유를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고 있고 또 일부 수출하기 때문에 중동, 러시아 이런 데의 석유 가격도 안정화돼 버린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셀러스 마켓이거든요. 일방적인 셀러스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방적인 셀러스 마켓이라 그러면 공급자 시장. 공급자가 나 물건 안 팔아요. 그럼 막 그냥 튀는 거예요. 물건 어저께까지 500개 팔았는데 매일 오늘부터 100개만 팔아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려면 500개가 필요한데요. 그건 세상 사정이고 내 사정은 안 그렇다니까요. 이거라고요. 이게 셀러스 마켓이에요. 공급자 시장. 그전에는 공급자 시장에서 온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석유 강박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그냥 공정시장가가 되는 그런 시장이 돼버리니까 유럽도 당당해지고 다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 서방 자유국가들이 이 석유를 둘러싼 음모와 어두컴컴한 그 흑막과 이제 바이바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놓고 정말 가치지향 애국을 할 수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국은 개인과 자유와 진실 존중과 뭐 시장과 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애국이야. 우리는 그런 가치지향성을 갖고 있어. 이렇게 실컷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듣다가 웃기지 마. 그런데 왜 너 거기 중동 가서 뇌물 바치고 중동 가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 중동 왜 말도 안 되는 침공하고 중동 가서 정치 공작했냐? 너 그거 애국이 석유 그 오일 게임에 그냥 총알바지 하는 거야. 애국 같은 소리 하지 마. 그 싸구려 국가주의야. 이런 그 자괴감이 드는 거거든요. 그 석유 강박이 있을 때는. 이게 해소됐다는 게 엄청난 인류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셰일 혁명으로 보스 흐름이 급강화돼서 트럼프가 당선됐고 여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GSL 복합체,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깨자점, 레프트, 그래서 GSL 이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깨자점 복합체가 화들짝 놀라서 노골적 반동, 노골적 반발을 한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등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등장 과정에 이제 말하자면 부정선거 시비도 있고 뭐 굉장히 야로가 있는 데다가 등장 이후의 정책이 이게 황당한 정책을 계속 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거대한 전쟁이 정치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첫 단추가 결정적인 마지막 단추 그 방아쇠가 셰일 혁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전에 민중이 개인이 되려면 과학기술과 특히 소통기술에 의해서 관점이 개인화돼야 되고 소통이 개인화돼야 돼요. 그 전에 그게 이루어졌죠. 2007년이 스마트폰 등장,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최초로 등장한 해고 2009년이 두 번째로 삼성의 스마트폰이 등장한 해입니다. 그걸 뜻하거든요. 관점의 개인화, 소통의 개인화의 완성을 뜻해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수정헌법 2조를 둘러싼 싸움이 이제 미국에서 요새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는데요. 수정헌법 2조는 무장할 권리죠. 이 바이든이 엊그저께 행정명령으로 수정헌법 2조를 사실상 심각하게 침해하는 총을 막 일정한 그 상황에서 압수수색하고 막 뺏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인 반발이 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뭐라 그랬냐. 텍사스를 총기 무장 자유를 위한 수정헌법 2조를 위한 긴급 피난처, 생츄어리로 만드는 법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방정부랑 한판 떠야 된다 이거예요. 수정헌법 2조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총기 소유자 협회, Gun Owners of America라는 단체예요. GOA. 이게 총기 소유자 협회 중에 그 총기 소유자 단체 중에 굉장히 큰 단체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에 의한 신성한 권리가 바이든 정부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반헌법적 조치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이 참 싸움이 이게 정말 아슬아슬하고 난잡한데, 이게 하원에서 이제 민중을 위한 법, For the People Act라는 게 통과됐습니다. 하원 결의 1호라고 불리죠. House Resolution No. 1. 이게 이제 민주당이 통과를 하원을 시켜놓고 법이 너무 내용이 엄청나니까 상원에서 지금 밀고 당기고 하고 있어요. 상원에서 이게 통과되면 이게 아마 줄줄이 연방법원에 제소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때까지 선거를 주가 결정을 해서 주가 주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중을 위한 법이 주가 결정한 사안들을 다 연방법으로 규정해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런 거죠. 사진 있는 신분증, 선거할 때 사진 있는 신분증 필요 없다. 그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우편 투표물을 막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게 법이. 그러니까 주의 선거 운영에 대한 주 차원의 미국 독립 이래 가지고 있었던 그 권한이 이것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묵살돼 버리는, 쓸려 나가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통과돼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뒤가 시끄러운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자그마치 누가 이거를 지지하고 나서냐, 할리우드 스타들. 아니 이게 선거 해체잖아요. 국가의 초석을 해체하는 건데, 우리로 치자면은 여기 와 있는 동남아 외노자들, 또 여기 와 있는 조선족들, 여기 와 있는 불체자들까지 마음대로 다 투표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누가 지지하고 나섰냐?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 톰 행스, 여기까지는 이름 다 아시죠? 에이미 슈머,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조지 타케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줄리아 루이 드레이프스, 유명한 배우예요. 폴 베타니, 굉장히 유명한 성격 배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다 미국 선거를 해체해야 된다. 국가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걸 지지하고 나섰어요. 이 중에 폴 베타니가 그 트위터에 올려놓은 이 잘나빠진 글을 한번 제가 고스란히 번역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주에서 악랄한 유권자 억압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유권자 억압 법률이라는 게 사진 있는 신분증 내라 이거예요. 운전면허증 같은 거. 그걸 악랄한 유권자 억압 법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 민중을 위한 법은 이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막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민중을 위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걸 폴 베타니가 하는데, 폴 베타니 저는 참 연기력 좋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영화, 제일 정말 기막히게 연기한 영화는 이겁니다.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A Beautiful Mind. 여기 이제 왼쪽이 주인공이죠. 폴 베타니는 저 왼쪽 뒤에 저 귀신같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 있는 사람, 구부리고 서 있는, 그게 폴 베타니입니다. 생긴 것도 아주 좀 악마적 성격 배우죠. 이 역할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A Beautiful Mind는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2001년에 영화화됐는데, 미국의 노벨상 받은 수학자 중에 존 내쉬라고 있습니다. 존 내쉬가 우리가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이론이 게임 이론이거든요. 게임 이론의 선구자입니다. 이 존 내쉬가 천재 수학자였죠. 근데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망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열, 조현증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고생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조현증 약이 나빠서, 조현증은 굉장히 위험한 정신병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현증은 보통 피해망상을 수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망상이면은 멀쩡한 상대방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고 망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병자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는 정당방위로 상대방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이 조현증이.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40년대, 50년대 당시에는 약이 굉장히 독했어요. 일단 그런 비극적인 걸 막아야 되니까 병자가 정신이 아픈 분이 드시는 약이 독해서 사람을 박살내든 말든 그건 그 다음번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존 내쉬가 너무 이제 싫어합니다. 원래 그게 너무 이제 그 약이 너무 독하고 싫으니까 자기는 수학 계속 해야 되겠고 약을 끊어요. 그래서 병이 자꾸 재발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의지력으로 이 병을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뒤에 있는 게 이게 망상이에요. 없는 이 폴 베타니가 분장하고 나온 이게 망상으로 보이는 인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봤다. 어렸을 때부터 내 친구다라고 이 베타니는 존 내쉬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헛개비죠. 유령이죠. 이 헛개비가 등장해가지고 자꾸 물을 때 너는 현실이 아니야. 너는 현실이 아니야. 저리 가. 허공에 대고 저리 가. 이러고서 프린스턴 대학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영화에 보면. 이걸 헛개비라는 걸 언제 딱 이 사람이 이제 워낙에 수학적으로 머리가 좋으니까 언제 느끼냐면 이 베타니를 아주 젊은 시절부터 자기는 자기 친구로 만나왔는데 베타니가 등장할 때 베타니의 조카 어린애가 같이 등장하거든요. 폴 베타니 그 영화에서 보면. 근데 어느 순간 야, 저 어린애가 내가 어렸을 때 봤을 때도 5살, 6살이었는데 왜 지금 내가 40 됐는데도 제가 5살, 6살이냐? 너희 다 유령이지? 그때 깨달음의 순간이 와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약을 끊은 상태에서 정상 생활을 합니다. 비교적. 그게 참 굉장히 좋은 영화고요. 아마 케이블 방송 같은 데서나 넷플릭스에 걸려 있을 거예요. 20년쯤 된 영화니까 추천드립니다. 강추합니다. 좋은 영화예요. 자, 저런 좋은 영화에서 비록 유령의 역할, 망상으로 등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 폴 베타니지만 그때 정말 연기 잘했거든요. 저런 사람이 미국의 선거제도를 해체해서 남미에서 온 갱단이든 어디서 온 인신매매범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투표할 권리를 줘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이렇게 성숙하다 보니까 이게 한 2, 3년 된 사건인데 이 사건이 다시 불거져 나온 거예요. 이게 뉴욕주가 뭐냐면은 신앙을 내세워서 동성애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를 처벌한 적이 있어요. 2, 3년 전에. 2, 3년도 더 됐겠다. 꽤 전에. 그러니까 이제 뉴욕주의 입장에서 뉴욕주 완전히 깨자점이 득세하고 있는 주죠. 입장에서 이거죠. 너희가 감히 신앙을 내세워서 젠더 평등에 반항해? 뜨거운 맛을 봐야겠구나. 이거죠. 뉴욕주의 입장은. 더 황당한 건 처벌도 처벌이지만 내가 왜 이 촬영을 내가 왜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 소회를 밝힌 자기 사이트에서 자기 개인 사이트에서 소회를 밝힌 글을 또 막았어요. 못 올리게. 너 그거 올리지 마. 그렇게 살벌한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 젠더 평등 내세운 그 악마의 내러티브 흐름이. 근데 이런 케이스가 켄터키, 콜로라도, 버지니아에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연방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시킨 법률 단체가 있습니다. 자유보수 법률 단체. 이게 ADF라는 단체인데 이 ADF가 요번에 이 사진사 이분이 이제 에밀리 카펜터라는 사진사인데 이 사진 여기 그 이미지에 보이는 요 사진사예요. 이 에밀리 카펜터 케이스를 연방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럴 때 ADF가 낸 성명이 이겁니다. 작가의 신앙과 미적 관점이 사진 작품을 만들어낸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다. 다른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에밀리 카펜터 역시 어떤 소재의 바탕에서 작품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 결정은 누가 작품을 요청했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즉 동성애자가 작품을 요청했기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라 동성 결혼식이라는 소재가 내 작품의 소재가 아니야라 그래서 거절한 거다 이거예요. 여기 ADF가 픽업한 케이스들이 이 연방법원에 가서 많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 이번에 아마 당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도 이렇게 집요하고 지능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결국 민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행태가 고급지고 지능화돼야 되는 거고. 자, 이 와중에 또 빅텍은 굉장히 뻔뻔한
흉악한 친중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최근 5억 3천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러면 사용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무슨 정보가 유출돼서 저희가 이러이러하게 조치합니다. 라고 뭔가 사과하고 알리는 글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유출됐을 수 있죠. 저도 페이스북 사용자니까.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 맘이다, 이거 내 맘. 뿐만 아니죠. 구글은 2018년에 미 국방부와 드론에서 그 찍은 이미지를 그 인공지능 AI로 처리하는 것에 관한 기술 공동 개발을 해왔었어요. 2018년까지. 그러다가 2018년에 그 프로젝트를 구글이 결정해서 구글 측에서 중단했습니다. 그래 놓고 구글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중국 청와대학이랑 인공지능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애국보수 벤처사업가 피터 틸, 이 사람 저게 페이팔 공동 창업자고 얼마 전에 오하이오 상원의원의 그 30대 중반의 베스트셀러 작가를 그 상원의원에 출마시키겠다. 그 운동을 위해서 자기가 $10,000,000, 120억 내놓겠다 그래가지고 $10,000,000 내놓은 그런 아주 화끈한 아저씨죠.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고 피터 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민간 기술이 곧 군사 기술이기 때문에 구글은 사실상 겉으로는 칭화대학이랑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중국 군부와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피터 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리스트 이 카발, 흑막 세력, 또 그 스왑프, 깨자좀, 이 GSL 복합체의 그 행보도 참으로 노골적이고 무작스럽고 거기에 대한 투쟁도 참으로 지능적이고 집요하고 위대합니다. 제가 이 미국을 자꾸 또 유럽을 이렇게 해드리는 까닭은 한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투쟁이 잠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악마의 내러티브가 그 유럽이나 미국, 서방 선진국이나 미국처럼 서방 선진국처럼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악마의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한데 그게 얌전한 척 겉에 포장이 몇 겹 둘러져 있어요. 이 기본적으로 아직도 그 보수 성향, 그러니까 특히 뭐 결혼, 무슨 동성애 이런 거에 보수 성향이 강하니까 그게 겉으로 못 치고 나온다고요. 그 대신에 굉장히 또 야만적이고 비열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게 이렇게 안에 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근데 저기는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게 문재인 586이 됐던 그게 뭐 KBS, SBS가 됐던 누가 됐든 아마 김명수 대법관 정도로 뻔뻔하지 않으면 조국 정도로 아주 그 철면피하지 않으면은 지탄을 받으면 한국은 깨갱 간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제주도 해녀랑 뭐 대통령이랑 6번 건너뛰면은 친인척이라면서 한국은 다 그래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혐오, 증오, 분노,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이 어떤 점에서는 감추어져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곤 하지만 이런 노골적인 그런 그 전쟁은 안 붙고 그게 잠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잠재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잠재로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계속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후변화, 우리도 젠더평등, 우리도 역사말살, 이 악마의 내러티브, 우린 역사말살 안에 이제 친일파 들어가 있고 우리 민족끼리 들어가 있고 친중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희한한 게 들어가 있죠. 우리는 그 역사말살 안에. 그것을 우리도 여기에 비추어서 계속 칼을 갈고 준비를 하고 또 칼을 써야 된다. 우리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연방통신위원회 위원 커미셔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브랜든 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중국 위협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 뭐라 그랬냐? 중국 통신 장비는 미국에 있어 심각한 국가 안보 구멍이다. 루프홀이다. 화웨이와 ZTE 제품이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중국 공산당이 요구할 경우 어떤 정보와 데이터라도 넘겨줘야 한다. 오케이. 화웨이 방화벽 사용하는 중앙선관위는 뭐예요? 지난 4월 총선 때
중앙선관위 서버 거기에 온 국민의 데이터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주민등록 데이터니까 일종의 온 국민의 그거를 정부 전산센터 바깥으로 옮겨서 왜 옮는지 모르겠어요. 선관위 쪽에 갖다 놓고 데이터 그거 저기 방어해야죠. 방화벽 튼튼하게 쳐야 됩니다. 화웨이 방화벽을 둘렀어요. 이 화웨이.